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11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준석 대표 본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일단 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습을 드러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텐데 일단 잠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포스트 이준석 이 체제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빠르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준석이 자진 사퇴를 해서 본인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해서 뭐 비대위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들보다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6개월을 하고 이준석에게 다시 당대표 자리를 넘겨주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있으면 당원권이 회복이 되니 그때 다시 이준석에게 넘겨주는, 자, 그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권성동 대행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6개월 후에 아직 본인의 대표 임기가 11개월 남았으니 5개월 동안 더 당대표를 하겠죠. 6개월 동안 뭐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은 6개월 후에 이준석은 다시 또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이후에 과연 분란이 없을까? 더 심각해질 수가 있죠. 6개월 동안 본인은 일을 갈 테고, 그리고 6개월 사이에 무슨 뭐 행정소송도 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 뭐 재심 신청 이런 것도 하겠죠. 자, 하고 또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다시 당대표로 하면은 5개월 더 하지만은 또 그때 돼서 그 다음 또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겠다. 당대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당원 당규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이 신규 당원 모집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것도 결국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는 관측됐는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 어쨌든 본인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본인은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도 어차피 본인은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6개월 내년 6월까지 그 사이에 안에 6개월 동안 사실상의 당대표 권한을 가지고 당협위원장 지금 한 20% 정도 지금 물갈이하게 돼 있죠. 그게 자기 사람들 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기반을 탄탄히 해서 나중에 이준석에게 일단 물려주고 그 다음에 내년 6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면 2년짜리 당대표니까는 내후년에 총선 공천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 자, 이런 로드맵을 그리면서 지금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있었고, 권성동이 주재했죠. 그 다음에 초선 의원 모임, 그 다음 재선 의원 모임 이렇게 쭉 있고, 3선 의원, 중진 의원 모임도 있었는데 이것도 권성동이 사실상 주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준석에게는 윤리위 결정 받아들여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그 체제, 이후 체제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거의 추인을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각 선수별,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3시부터 위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위원총회에서 또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사전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은 이준석 리스크를 잠깐 봉합시키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저항을 하고 하면은 좀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봉합시키는데, 그것을 가장 정치적 로드맵에 딱 맞는 권성동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구상이 그대로 흘러갈까?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죠. 결정적인. 이준석의 지금 징계위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건 사법적으로 봐도 범법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경찰 수사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이 변수입니다. 정치권 안에서 아무리 그런 로드맵을 짜고 구상을 해도
경찰에서 이준석에 대한 사법 처리가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다 한 방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죠. 자, 일단 오늘 권성동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에게 수용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는 당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준석에게 짐짓 타이드죠. 그러면서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 윤리위 결정 수용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그 다음에 쭉 하는 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준석 준엄하게 싫다는 하지만 결국은 이준석이 좀 자숙하고 이거 받아들이고 윤리 징계 받아들이고 조용히 뭐 한 6개월 있으면은 6개월 후에 다시 내가 당 대표직을 다시 내주겠다. 그때는 당원권이 회복이 되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갖다 붙이는데 이런 입장은 지금 빨리 이준석이 자진 사퇴를 하고 이 정도 됐으면 자진 사퇴해야죠. 당대표가 징계 6개월 받고 계속 버티면서 6개월 후에 다시 당이 대표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진 사퇴를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초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권 여당을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이 친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국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맞지 않죠. 빨리 이준석이 자진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그냥 허지부지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가보겠다는 겁니다. 각자 본인들이 편리한 대로. 자, 그래서 친윤 조기 전대를 강조하는 친윤 진영과 권성동의 주장은 좀 결이 다릅니다. 물론 권성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헌법이 있고 당에는 당헌 당교가 있다. 기획조정국에서 당헌 당교를 해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당 대표가 거리된 경우에는 아예 당 대표가 없어진 경우에는 임시 거래된 경우 그 외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열 방법이 없다. 당헌 당규상의 방법이 없다.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을 방법이 없다. 아직 6개월 권한이 정지되어 있지만은 이준석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조국이 당헌 당규를 해석했다. 당내에서 당헌 당규를 해석했다. 자,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는 쪽에서는 또 당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는 쪽에서 보면은 당헌 2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 대표의 거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렇게 쭉 선출 절차를 규정을 합니다. 당 대표 거리 지금 권성동 계속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죠.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헌 26조 3항에는 거리 또는 기타의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의 사유에 대표가 사상 초유로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는 이것이 기타의 사유가 아니고 뭐냐. 그러니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권성동 주재로 최고위원회의, 선수별 모임, 중진 모임, 위원총회 지금 의견 수렴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의견을 몰아가고 있고 3선 이상 중진들도 그렇게 어떤 의견을 모았는데 다만 여기에 장제원은 불참을 했습니다. 중진위원 모임에. 뭔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준석의 징계를 받았으면 새로운 지도체제를 띄워야 되는데 권성동이 6개월 하다가 다시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제원 입장에서는 같은 윤핵관이지만은 경쟁자 비슷하죠. 장제원은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 짧은 혼란을 좀 막아보자고 이 골문 상처를 봉합을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준석 같은 입장에서는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고 막 액션을 하고 방송 나가서 떠들고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한 이유가,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정말 권성동 말대로 한 6개월 동안 라디오나 출연을 하고 이렇게 슬금슬금 하면서 기다리면은 6개월 후에 다시 나에게 이 당권이 돌아오고, 그럼 한 5개월 당대표를 하다가 또 출마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명예회복 이제 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자, 그런 구상을 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복귀를 조용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는 있지 않겠죠. 뭐 방송 출연이나 하다가 6개월 후에 복귀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은 지금 막 떠들어가지고 한번 또 난장을 치는 것이 낫느냐, 이 계산을 하느라고 지금 잠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국민의힘 기득권층, 이준석도 이제 기득권층이죠.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로드맵을 짜고 구상을 하는데, 이걸 한 방에 깨부수는 변수가 경찰 수사죠. 경찰 수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3년에 성접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 성접대를 했다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은 2016년까지 20차례 접대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이 두 가지인데, 당윤리위원회에서는 성접대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증거인멸 교사만 가지고 당권정지 6개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만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했다는, 7억 원 각서를 쏟았다는 김철건 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무려 당원권정지 2년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원권정지 2년 정도 때릴 정도 되면은 윤리위 차원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뭐 7억 원 투자유치 각서도 그렇고, 이준석이 장모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7억 원 투자유치 각서를 받고 아니라는 또 진술서를 써준 장모 씨와 한밤중에 통화를 하면서 대전에 지금 사람을 내려보내면 만나줄 수 있느냐 했던 그 통화 녹취록. 자, 이런 것이 있으니 김철건이 2년이나 징계를 받았죠. 그러면은 김철건은 실행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준석을 위해서. 그 이준석이 지금 지시를 했던, 아니면은 그 상황을 다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 6개월 징계를 받았죠. 그러면 경찰 조사에서도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물론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는지, 또 뭐 그까지 정황으로 뭐 박근혜 시계가 진인지 이런 거 다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김성진은 옥중에 다른 혐의로, 다른 사건으로 옥중에 있죠. 옥중에는 김성진이 2번이나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옥중으로 가서. 그리고 또 이 3차 조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21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 날 김성진 3차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참고인만 3차 조사까지 다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물증도 건네받고 진술도 받고, 무슨 그때 당시 성접대에 사용했다는 뭐 영수증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건네받고, 묵힐 수는 없겠죠. 당사자인 이준석을 소환을 해야겠죠. 소환. 이준석 소환할 겁니다. 경찰에서. 아니면 이게 이렇게 국민적 이익이 있고 징계까지 받은 이 사건을 그냥 참고인 조사로 끝낼 수는 없죠. 소환을 해야죠. 소환을 하게 되면은 또 그 다음부터는 이준석이 어떤 사법 리스크에 직면을 할지, 오히려 지금 당 안에서 하는 이것은 윤리위 차원이고, 정말 위법한 범법이 있어서 경찰 수사를 받아서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 이 상황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성동을 비롯해서 신기득권층이 짜고 있는 이 로드맵, 이것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왜? 이준석의 사법적 리스크가 쌩쌩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잠잠한 것도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먼저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과 가까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준석, 이것은 업보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들여라. 지금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보다는
경찰 수사에 잘 대비하라. 이것은 그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촉이죠. 그래서 조만간 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소환까지 일어나면서 이 이준석 사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